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이 되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떠올리곤 합니다. 또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감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1번 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두고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갈등이랑 균형을 말하고 있는 동전 2번 카드가 연속으로 떴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빨리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아마 1번 분과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좀 더 진심을 털어놓기에는 어려운 거리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랑 심리적인 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1번 분의 카드를 보면 심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감이 확연히 더 강하게 느껴져요. 최근 두 분 사이에 이제 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중간중간 끊어진 그런 포즈가 길었기 때문에 좀 대화 같지가 않았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과거 연인인 경우 또 과거 썸인 경우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혹은 예전에는 굉장히 친했던 가족 관계나 어떤 예전 동료, 동창일 수 있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연락이 끊어진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1번 분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굉장히 친했던 것 같은데 가까웠던 사이인데 지금은 좀 어색해진 사이. 구체적인 연락할 거리가 없으면 연락하기 좀 민망할 정도까지 멀어진 좀 그런 사이로 보이고요.
확실한 건 상대방이 지금 1번 분의 연락처는 알고 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면 편하게 연락하면 되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왜 연락 못하고 있는지를 읽어보면 이제 두 분의 마지막 장면에 아마 오해가 있었다든지 좀 갈등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꼭 누구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갈등 장면은 들춰내고 싶지 않고 지금 과거 얘기보다 미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번 분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나 오해 같은 거의 원인은 아마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요. 지금 약간 그 갈등의 원인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두 분은 진짜 과거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절의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난 어쩔 수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고 보여요. 물론 1번 분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상대방이 동굴로 먼저 들어가 버렸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거나 뭔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지금 그때 일에 대해선 별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있기 때문인지 또 이분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놓고 현재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렇게 변명하고 있거든요. 용건이 없다 이것도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1번 분한테 연락하면 좀 민망할 것 같고 1번 분도 왜 이제 와서 연락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볼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저런 핑계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 뭉개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강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어떤 근본적인 의도가 나쁘다거나 뭐 1번 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번만한 분이 없었고 대화가 정말 잘 통한 사람이 없었다. 이걸 약간 뒤늦게 깨달은 좀 그런 패턴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컵 6번 카드, 이 순수함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만큼 내가 진짜 순수했던 때가 없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편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연인이나 예전 썸이라면 그때는 내가 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지? 약간 자책하고 있다고도 보이고요. 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마음도 있어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만한 관계가 없다. 세상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1번만큼 진짜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좀 기대고 싶다. 약간 자기 삶에 대한 버거움도 묻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실 두 분이 결국에는 연락이 닿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기라는 건 존재해요. 그래서 두 분 에너지는 닿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1번 폰을 위해 뽑은 조언 카드들 보시면 마지막에 하모니 앤 리솔루션, 조화와 해결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단어도 떴어요. 또 위에는 기린 카드가 떴는데 이제 기린의 메시지는 더 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된다, 높은 곳에서 본다 좀 이런 메시지거든요. 1번 분이랑 상대방은 이제 과거에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는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린이 키가 점점 자라서 이제야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분은 각자 개인적인 삶의 경험도 있었을 거고 이제는 더 많은 거 깨달을 수 있었고 사람의 소중함이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도 알게 되셨던 과거와는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특히 이 기린 카드가 여러분에게 떴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때로 이 상대방의 어떤 대화 방식이나 표현 같은 게 이제 1번 분이랑 맞지 않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여러분이 키가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또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컵 6번 카드에서 상대방이 컵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약간 대인배의 마음으로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품어줘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 분을 비교했을 때 1번 분께서 훨씬 더 이분보다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제 기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연락해오는 상황이나 어떤 맥락 같은 것도 좀 거칠 수도 있고, 또 1번 분의 그런 마음에는 안 드는 좀 그런 방향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불쑥 전화를 한다든지, 뭐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지인을 건너 자기 근황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1번 분 입장에서는 뭐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겠죠. 첫 느낌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호들이 오히려 1번 분에게 큰 그림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먼저 뭐 1번 분께서 상대방을 두고 다가가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갈등 장면을 두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이제 와서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때는 또 어리기도 했다. 나도 미숙하게 대했던 부분이 있었어. 나도 기린이지만 키가 작았어.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태도, 그런 대인배의 마음도 가져보세요. 두 분 사이에는 순수함은 분명히 남아있는 관계고, 또 그 순수한 감정 아래에는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마음이 결국 화합을 향해서 갈 거고 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분 관계가 가까워진다든지 적어도 오해나 앙금 같은 건 풀릴 것이다. 이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2번 분 생각하는 사람은 특히 여러분을 좀 몰래 관찰하고 있다. 이런 암시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SNS를 통해서 보고 있다든지 혹은 2번 분의 이렇게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거나 뭐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쉽게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좀 거리감이 있겠지만 그게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크게 보이고요. 특히 두 분 관계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2번 분을 생각하는 에너지가 좀 굉장히 강해요. 2번 분의 매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가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또 오늘 여러 카드들이 암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과거에는 가깝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과거 연인이나 과거 썸, 뭐 과거 동료, 과거 친구 이런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또 2번 분께서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인공이 연인이랑 같이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관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또 아래 나온 동전 9번 카드도 자기만의 정원을 꾸며놓고 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2번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정체나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해서 쉽게 추적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결국 예상 외의 사람이 2번 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이 2번 분을 생각하는 에너지, 텐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카드는 이제 로맨틱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이분은 2번 분을 정말 단짝처럼 지내고 싶고 이제 여러분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100% 지내고 싶고 좀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좀 이렇게 대신 전해드릴 수 있어요. 약간 이 상대방이 지금 2번 분한테 거의 콩깍지가 씌인 상태고 2번 분의 장점이나 매력 같은 걸 노트에 적어두고 싶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좀 그 정도의 심경으로 보이거든요. 2번 분을 또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직급이 낮다거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스펙 같은 게 2번 분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몰래 바라봐도 되나? 내가 감히 2번한테 관심을 가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말을 걸지 못하고 있고 접점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사람, 토론 같은 거 할 때, 과제할 때 같이 하는 사람, 동아리나 모임에 같이 속한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바하시면 이제 알바하는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 시간대는 다르지만 계속 어딘가에서 지나치는 사람,
알바를 하고 계신데 손님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 뭐 이런 가능성도 있죠. 자주 얼굴을 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대화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회사원이신 경우나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제 뭐 거래처 사람이나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은 건물이나 근처에 근무하는 사람, 공적인 용건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대화는 이제까지 잘 나누지 않은 사람, 이런 쪽에 가까워요. 같은 부서에 있다든지 같은 층에 있는 것처럼 진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울 수 있는데 두 분 사이에는 확실히 어떤 장벽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딱 만나는 시간대나 장소나 어떤 옷차림 같은 것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타이밍에서 만났다면 어떨까?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우리 운명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상상까지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운명적으로 지금의 정해진 정체성을 벗어난다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 거리감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따로 만나서 둘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은데 그걸 처음에 말로 꺼내기가 너무 어색하고 민망한 거예요. 만나서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번 분은 왜 우리가 따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변화의 시간이 오고 있다. 열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수달 카드가 떴고 마지막에는 우주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분 사이의 미래에는 좀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이제까지는 진짜 뭐 공공장소나 뭐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어우러졌어야 됐는데 조만간은 두 분이 진짜 대화해야 되는 장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용건이 생긴다거나 두 분이 꼭 대화를 나눠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용건 때문에 연락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분께서는 그때 이제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나를 생각했고 예전부터 꽤 깊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제 상대방이 막 억지로 미리 만들었다거나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우주가 정말 자연스럽게 두 분의 인연을 붙이려고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보세요. 미소로 대하시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그냥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다 보시면 이분과의 인연도 원만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주의 힘을 믿어라. 전환기의 시간이 온다. 물 흐르듯이 맞이해라. 그럼 결국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이번 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또 시점이나 상황 같은 게 이번 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우주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 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주가 설계하고 있는 그런 인연에 해당돼요. 여러분한테 뭐 해를 끼친다거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거나 배우는 것도 없는 인연이고 뭐 깨닫는 것도 없고 상처만 주는 그런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요. 특히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의 어떤 장점이나 매력 같은 거에 대해서 꽤 깊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어떻게든 좀 다가오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번 분께서 조금 차갑게 주변 사람한테 눈길을 잘 주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좀 다가오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분은 좀 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분과 연결되실 거고 인연이 닿으실 걸로 보여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3번 분 생각하는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3번 분이랑 알고 지낸 사람? 그런데 지금은 꽤 멀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2장이나 떴는데요. 근데 이 카드는 진짜 자주 등장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만에 왔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바로 다음에 뜬 카드도 보시면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바라기를 안고 이제 뭔가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여인의 모습도 떴죠. 이제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제 해바라기를 쥐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점이에요. 해바라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상대방은 3번이 지금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요. 태양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면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상대방과 지금 3번 분이 진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 연락하지 않은 지 좀 오래된 상태로 보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두 분이 옛날에 좀 많이 친하셨던 것 같아요. 전 연인이나 전 썸이나 굉장히 친했던 베프나 동료, 동창 이런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멀어진 지는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거리감이 너무 깊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가능성도 큰데요. 서로에게 상처가 된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3번 분 마음에서도 설마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와서 나를 생각하겠어?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카드들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인연에서는 지금 매듭지어지지 않은 부분,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이 있다든지 뭔가 제대로 풀리지 못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인연이 끊어졌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오늘 카드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죽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두 분 사이에 있는 오해는 이제 앞으로 두 분이 진짜 다시 관계가 딱 붙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해는 풀고 가는 게 그래도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해소되는 면이 있고 힐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또 3번 분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이 관계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탁 문을 닫으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와서 내가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나도 내 입장에서 나름 할 말이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는 동전 여왕이랑 칼 7번이 뜬 걸 보면 상대방은 지금 와서 바라보면 좀 아쉬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3번만큼 정말 나를 품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일단은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쉽다. 하지만 근데 너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또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기 이야기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천사가 지금 3번 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기회가 올 것이고 변화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분 사이에는 지금 새로운 장면이 분명히 올 거로 보이는데요. 대화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주변에 있는 천사랑 독수리랑 사자랑 황소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다 왜 있냐면 삶의 어떤 중요한 경험이랑 학습이 필요하다. 통찰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번 분께서도 지금 다시 수레바퀴가 돌기 전에 이제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3번 분도 내가 뭔가 지나치게 이 사람한테 요구했던 게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강하게 주장했던 거 있던 건 아닌지, 내가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게 나한테만 당연하고 상대방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는지. 물론 이제 보시는 3번 분마다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관계 안에서 공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요.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 혹은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했던 거,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언 카드에 까마귀 카드가 뜬 것 같은데요. 까마귀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영험한 새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혜를 알려줄 때 등장하죠. 이제 3번 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이제는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는 뭔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때 3번 분께서도 뭔가 아쉬웠던 부분, 나도 뭔가 하지 못했던 말,
또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해로 남은 부분도 있을 거로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은 두 분이 언젠가는 이거를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두 분이 어떤 관계로 남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지나치게 순진했다든지 오해했다든지 과도하게 요구했다든지 뭔가 어리숙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고 서로를 두고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힐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장면 자체가 두 분의 어떤 과거에 얽혀 있었던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첫 번째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두 분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3번 분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정신적인 성장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 돌아보셨을 때 3번 분도 나도 상처받은 거 많아. 나도 억울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3번 분도 정말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까마귀 자체가 이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경험이 없다. 또 그것이 업이다, 카르마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3번 분이 이만큼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얻었던 뭐 기쁨이나 또 아픔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지금 3번 분을 만든 아주 중요한 비료, 뭔가 자양분이 되셨을 거예요. 또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은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상징만큼 진짜 운명적인 시간이나 운명적인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일 거고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3번 분께서는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떠오르시는 아주 오래된 사람, 뭔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오해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혹시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오해를 남긴 건 아닌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와서 다시 상처를 내기보다는 앞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이 올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간 3번 분 정말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진짜 업이 풀려가듯이 우연히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좀 그런 날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분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완즈 여왕이 떴고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4번 분의 어떤 높은 자존감이나 당찬 모습 특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 거기에 반했다고 보여요. 4번 분께서 학생이신 경우라면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럿이 있는 가운데에서 열띤 토론에 임하는 모습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 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하는 모습 이렇게 학구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골똘히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은 4번 분이랑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지 같이 뭔가 활동하는 사람이겠죠. 결국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 않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사원이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연결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장면, 뭔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든지 뭐 핸드폰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모습, 주변 상황이나 이런 사운드에 관계없이 집중하는 모습, 전문적으로 지식을 얘기한다든지 이제 업무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 뭔가 기계 앞에서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런 걸 보고 와 멋지다 이렇게 여긴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장면에서 막상 4번 분 입장에서는 그냥 멍 때리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그냥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제 4번 분의 화면을 대놓고 볼 수가 없었을 거고 또 4번 분의 머릿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집중하는 것 같다.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 보면 두 분은 예전에 엮이지 않았던 사이다. 이쪽이 더 가깝고요. 왜냐면 과거에 엮였던 사람이면
4번 분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행동 같은 걸 보면 아, 저 사람 딴짓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4번 분의 머릿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좀 먼 상태? 그러니까 서로 좀 확실히 속마음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또 이런 맥락을 적용해보면 막상 4번 분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워낙 뭐 집중할 때는 딴 게 잘 안 보이는 4번 분이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어도 눈치를 못 채신 경우도 가능하고요. 혹은 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선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이제 이 정도 선이 있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나는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약간 사회적인 역할에 철저히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챌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제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확실히 좀 남들과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 특별한 관점을 가진 사람,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4번 분을 보면서 아, 4번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인공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거든요. 4번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또 빛은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내려오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4번 분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관심을 가져줄지 약간 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뒤에는 지금 칼 8번이 떴기 때문에 속박, 이제 굴레에 갇혀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4번에게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고 좌절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워낙에 4번 분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사무적으로 대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계신 곳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너무 촘촘히 엮여 있다 보니까 혼자 있어서 상대방이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쉽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4번 분이 뭔가 실수를 한다거나 틈이 있어야 자기가 다가갈 수 있는데 4번 분이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4번 분은 주변에 보여주고 계신 어떤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다가오는 건 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북극곰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에 불안감이나 걱정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카드를 지금 4번 분에게 나왔기 때문에 4번 분한테 연결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사무적으로 대하시는 거 혹은 거리를 이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것도 떠올려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4번 분께서 회사에 계시다라고 하면 아, 나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랑은 좀 사적으로 엮이면 안 된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드러내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신 이유가 옛날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이랑 너무 가까웠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뒷담화 소재가 됐다. 괜히 개인적인 얘기 했다가 곤란했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을 수 있어요. 뭐 꼭 그게 진짜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아, 내가 여기는 좀 공적인 장소니까 내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수도 있죠. 혹은 뭐 그게 이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은연중에 이제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버릇처럼 되어버렸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곰 카드는 이제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해라. 약간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북극곰 카드에 보시면 지금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차피 사회적인 관계로 얽혀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때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돼요. 경험을 쌓아가고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의 과정이 아닌지 지금 이 질문을 4번 분에게 이 카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번 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여러분을 열어보세요. 뭐 속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공유하신다든지 뭐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털어놓아 보시고 좀 편안한 상태를 자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뭐 하고 지내셨는지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뭐 함께 여럿이 식사 자리를 갖는다거나 뭐 모임이 있는 날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제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좋겠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4번분 생각하는 이 사람도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될 거고 4번분한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지금 5번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명확하게 있다고 보여요. 이분 자체가 좀 논리적인 분이고 이제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생각하고 딱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표현하는 좀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분이 지금 확실히 있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이제 의심이나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확인해야 되는 분이에요. 팩트 체크를 하는 좀 꼼꼼한 편인 분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관계성을 견져서 봤을 때 상대방은 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직급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번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또 실제 두 분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지금 내가 5번보다는 원래 좀 높은 위치에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좀 권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권위적인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수 있고 두 분 사이에 과거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분은 또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한번 딱 정하면 그걸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정답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내가 틀렸다. 5번이 맞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종합해보면 두 분 관계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던 사이, 뭐 상대방이 고집을 피웠다든지 5번 분한테 네가 틀렸다라고 말했다든지 좀 지적을 했던 사람일 수 있겠죠. 전 연인이나 전 썸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5번 분들 경우에는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가능성, 조금 마음이 차가워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직급이 높은 상사나 동료 중에서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 가족 중에서라면 자기가 목소리가 더 큰 사람, 약간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거든요. 뭐 학생이신 분이라면 선배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같은 나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 나는 5번보다는 경험이 많아, 아는 게 많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생각이 좀 명확한 만큼 5번 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이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해한 게 있대요.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감정적인 면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미안하다라는 거는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정말 무덤덤한 표정으로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나의 실수다, 내가 인정한다, 좀 이렇게 말하는 이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무례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 이분은 원래 애지간하면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항상 책임지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던가 뭐 즉흥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미안할 만한 일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미안하다고 말하면 진짜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라서 그게 진짜 오히려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미안함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다고 해요. 현재는 지금 같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강한데요. 기사가 지금 차에 타라고 권유하고 있는 이런 카드도 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또 아래에 있는 동전의 시종도 새로운 기회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보자 욕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이제 5번 분한테 우리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같이 이거 해보자, 동업해보자, 계속 정보를 나눠보자, 남다른 관계로 가보자 좀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보여요. 물론 또 그 속마음에는 이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네가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이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의 성향 자체가 머리가 먼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새로운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 그 경험이 감정을 만들 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장은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더 강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 명분이 위주인 사람,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이런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문제는 이때 5번 분의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감정적이시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오래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5번 분이 더 감성적이시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더 직감을 생각해서 따르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제안 때문에 좀 생각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얘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만 하면 편한 건가? 이런 의심도 드실 수 있겠죠. 상대방이 사용하는 어떤 말투라든지 단어 이런 거에 약간 여러분이 꽂히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것 같다. 그 의도는 뭘까? 이런 생각 때문에 5번 분 마음은 복잡해지실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용서를 해야 한다, 또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위에는 영혼이 성장한다. 성장은 근데 결코 쉽지 않다. 과정 자체를 신뢰해야 된다. 신념을 유지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또 아까 과거 현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은 결국 5번 분이랑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성적인 면이 5번 분이 더 강하시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논리가 냉철하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조합이 됐을 때 미래에는 더 많이,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5번 분 마음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서운한 감정, 뭐 오해라든지 불편한 마음 이런 것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적인 거를 하나 걷어낸다면 두 분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조합도 있을 거로 보여요. 과거나 현재에 남아있는 앙금을 먼저 용서하고 또 상대방의 장점도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 두 분 관계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5번 분께서 얻게 되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거의 전제는 5번 분이 먼저 움직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때가 되면 결국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직은 또 이분이 생각 정리를 마저 하셔야 되고 이분도 표현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5번 분은 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또 상대방의 장점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둘이 결국 다시 만나서 소통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 성숙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